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화가를 이렇게 걷다 보면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뭐 사은품 주겠다라고 하면서 잠깐만 오라고 해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나 어떤 분양사무소로 이게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가면 뭐 사은품 정도 받고 설명 듣고 와야지라고 하지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요. 오피스텔이 뭐 수익률이 좋고 계약금 조금만 내면 발전 가능성도 좋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혹해가지고 분양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계약금 전액 혹은 뭐 계약금 일부라도 이게 납입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취소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취소하고 싶다, 보통 이제 계약할 때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연락을 해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애초 설명과가 달리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들면서 분양계약 취소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대로 중도금도 넣고 잔금도 넣으셔야 되는데 계약 취소하시면 계약금 귀속도 되고 못 돌려받으시고 또 위약금도 청구됩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의로 취소해 주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왜냐하면 여기 분양 대행 여기서는 계약 실적 자체가 성과 보수로서 돈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취소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계약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대체시키고 취소해 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무리하게 분양 홍보나 유인행위도 하지 않고 불러다가 이게 뭐 계약서도 무리하게 작성시키지를 않았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계약만 시켜놓으려고 하고 이게 취소가 안 되고 이런 경우로 이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고 문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과정 어떻게 하면 이제 취소도 시키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걸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있고 또 이제 신탁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는데 일종의 에스크로처럼 보관을 하거나 금융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분양 계획만 대신해서 해주는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양 대행사랑 이제 계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대행사는 흔히 보는 이제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이제 대행하는 구조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려고 해요. 돈을 빌려주면서까지도 계약금을 납입시키고 계약을 시키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계약금 납입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계약 취소가 어렵거든요. 그럼 포기하고 그냥 분양 받자,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이게 취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뭐 취소할지에 관해서 설명 제대로 못 받았다, 뭐 계약 안내 받은 거랑 다르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착오했다, 사기다 이런 것들 다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입증에 성공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낮아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계약을 했고 이걸 취소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방문 판매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뭐 물건 팔고 간 것도 아닌데. 근데 하지만 이 방문 판매 법상 이제 방문 판매에는 우리 집으로나 나한테 찾아와서 방문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해서 자신의 사업장으로 불러 들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방문 판매라고 봅니다. 사전적인 의미랑 법률상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방문 판매는 아니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이 오라고 해서 사은품 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가서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판법, 이제 방문 판매법 적용을 받게 되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취소랑 철회는 틀려요. 취소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가 있다는 걸 또 입증도 해야 돼요. 입증하는 게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철회는 장점이 입증이 필요가 없어요. 비책 사유고 뭐고 상관없이 일정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철회라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철회권만 행사를 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혹은 뭐 일부 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제 분양 계약을 시키는 경우에는 뭐 계약금만 일부만 납입할 경우에는 뭐 사인시키고 축소 복사한 계약서 이런 거 사본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4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길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라고 한다면 바로 철회권 행사하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회권을 행사할 거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 없다, 들은 적 없다 라고 다툴 수가 있겠죠. 그럼 녹음하면 되지 않느냐? 녹음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됐다,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편지 우편인데, 뭐 세부 작성해서 한 분은 보내고 한 분 보관하고 또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편을 보냈다, 도달했다 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철회권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도착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까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등기 우편 보낸다고 한다면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길에 바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용 증명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계약서를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며, 뭐 시공자가 누구며, 뭐 신탁사가 어디며, 분양 대행사가 어디며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분양 대행사 측에다가 보내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보내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시공사, 분양 대행사, 신탁사, 거기 회사 이름 적혀 있고 대표자 이름 적혀 있고 주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 보내세요.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철회하니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얼마를 돌려달라. 그리고 내 계좌번호가 어디니? 요로 보내라. 이런 내용까지 딱 넣으면 됩니다. 아마 그 외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내가 착각을 했다, 사기성이다, 이런 부분 쭉 다 적어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용 증명이 도달을 하는 것은 전산으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 이게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을 하면 분양 대행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등, 일단 와서 얘기하자는 등. 근데 바로 돈 돌려준다, 이거 아닌 이상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야지만 돈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와서 사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결국 그럼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내용 증명 보냈는데 돈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결국 민사소송은 해야 돼요. 그러면 민사소송 결국 해야 될 거를 왜 굳이 번거롭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철회권 이미 행사했으니까 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철회권을 이미 행사했어야지 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효화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기한 내에 14일 이내에 상대방한테 철회권 행사하는 그 내용이 기재한 내용 증명이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취소를 시켜놓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서 중도금 내놔라, 잔금 내놔라 라고 하면서 네가 위약했으니까 위약금도 내놔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다 막고 나중에 또 계약금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행사 요 내용이 들어가게 우편을 발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 이런 부분 많이 상담을 오세요. 보통 나이가 젊거나 사례에 좀 분명하지 않으시거나 잘 몰라가지고 하다가 이게 사인하고 그냥 와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증명으로 철회권 행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좀 벗어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반영을 해서 답변 드리거나 또 관련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